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시험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는 요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부사나 관계사나 어디에 속하는 녀석들이냐면 관계사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관계사절. 그렇다면 저는 관계사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계사절, 두 번째는 예외적인 관계사절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사절이란 무엇이냐? 관계사절 전체가 마치 형용사적으로 사용돼서, 즉 형용사류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관계사절이란 무엇이냐? 관계사절 전체가 일종의 명사로 사용돼서, 즉 명사류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형용사류로서 사용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죠? 다른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명사구를 수식해주는 역할. 명사류로서 사용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를 차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은 명사류로서 사용이 되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은 형용사류로서 사용이 되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일반적으로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나 기본적으로는 관계사에 속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일반적인 관계사절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관계부사절이나 관계대명사절이나 어디에 속한다고요? 일반적인 관계사절에 속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점을 뽑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관계부사 when을 써보도록 하겠고요. 관계대명사는 which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n이나 관계대명사 which나 둘 다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꾸며주게 된다?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 그렇다는 거는 관계부사 when이나 관계대명사 which나 앞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나오는 절에 명사가 빠지게 됩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절에서 명사가 빠지게 된다고요. 명사가 빠지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명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명사가 빠진다는 건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보어가 빠지든 뭔가 하나 빠지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문장 성분 중 하나가 빠진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문장 성분 중 하나가 빠진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 어떤 게 온다고? 불완전한 절이 온다고요. 됐죠? 자, 관계부사는요, 뒤에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부사류가 빠지게 됩니다. 뭐 전치사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부사구가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무튼 부사류라고 하는 게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부사류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오형식 기준으로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부사가 100개가 빠지든 1000개가 빠지든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즉 완전한 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부사 when 다음에는 어떤 절이 올 거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완전한 절이 올 거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지 불완전한 절이 오는지 이거밖에 없다. 오케이? 둘 다 앞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정리하면 약간 불완전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관계사절들은 모두 형용사류로서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거?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 what은 흔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하고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행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즉 꾸밈을 받는 명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 전체는요 명사구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즉 명사류로서 사용이 되는 녀석이 돼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요 관계부사 중에서도 너무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게 되면요,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게 되면은 이 선행사를 생략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when이나 이런 친구들이 선행사까지 포함을 해버린다고요. 이렇게 선행사가 지워져 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전체는 명사구가 될 거니까 선행사를 생략시킨 관계부사도 또한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명사류로서 사용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요 앞에 나온 녀석들로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녀석으로 구분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 뒤에 나온 녀석으로 구분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왜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을 때는 선행사를 포함했다고 말을 하고 관계부사가 사용됐을 때는 선행사를 생략했다고 말을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둘 다 포함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둘 다 생략했다고 말씀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 대 관계대명사를 5분보다 조금 더 걸렸네요. 약 7분 동안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문법책을 통해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예문들을 확인하시면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깊이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회가 왜 이렇게 꼬일까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제가 링크에 안내해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